자, 뭐 가지셨어요? 우선 뭐 교환이 있고 검토 보고서 있죠. 이게 오늘 오후 저녁, 내일 오후 저녁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저녁 하면 끝이죠. 이렇게 될 거고요. 오늘은 아마 오늘 내일은 요거 가지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그 강의 노트 수업 시간에 수업 때 쓰는 자료가 있어요. 강의 노트 그걸 같이 스크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강의는 민재실이죠. 민재실 강의가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는데요. 차이는 기본은 수업을 듣기 위한 강의고 심화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풀어보는 강의예요. 우리 시험에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만 있고요. 기말이 6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5월쯤에 왜 굳이 둘로 찢냐면 아시겠지만 이 시험은 기말고사는 수업에서 언급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수업이 아직 안 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이제 할 거잖아요. 3월부터. 그래서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매년 비슷해요. 매년 한 85%는 비슷합니다. 조금씩 바뀔 뿐이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수업에 했던 게 나오는데 수업을 아직 안 했으니 심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본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럼 너무 길어집니다. 기말고사 직전에 그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요 기본 때는 수업을 듣기 위한 예습이죠. 뭘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없어요. 이거 뭐 우리가 외울 것도 없고, 민재실을 들어야 되느냐, 뭐 목표가 다 다르겠죠. 뭐 로클럭이 되고 싶다 그런 분도 있겠죠. 민재실 좀 잘 봐야 돼요. 뭐 그냥 전국에서 뭐 한 20등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잘 보셔야 되고, 뭐 로클럭 상관없이 변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좋죠. 물론 이제 학점 욕심을 버리시면 더 좋고, 근데 만약에 학점도 좀 좋게 받아가고 변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조금 하셔야 될 내용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요 민재실 과목이 형식과 실체가 있는데요. 실체는 당연히 변시랑 직결이 되죠. 올해 시험 문제 9회 변시에서도 우리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 민재나 로클럭 시험에 나왔던 쟁점들이 출제가 됐죠. 어차피 그 쟁점이 그 쟁점이니까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민사법 공부한 거를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하면 거의 변시 한 6개월 전이잖아요. 그때 한번 돌아보고 중요한 것들 한번 스크린 해본다는 용도로 쓰면 참 좋죠. 쟁점도 겹치고 중요한 쟁점들만 하니까. 근데 이게 학점도 좀 잘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민재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잖아요. 민재 기말고사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식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검토 보고서 이런 거는 우리가 형제실에서는 했지만 민재실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런 형식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로클럭이 아니더라도 민사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중간 점검 해볼 수 있는 변시 6개월 전에 그런 좋은 기회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록 시험에서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이런 구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변호사 시험 기록형에는 굳이 항변과 재항변, 재재항변을 엄격히 나눌 필요는 없죠. 우리가 항변 등 해가지고 그냥 항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끝내니까. 그러나 이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으로 항변의 구조를 좀 나눠보는 게 사례나 기록을 풀 때 도움이 좀 돼요. 나중에 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것저것 도움이 되는데 왜 안 듣냐? 역시 이제 양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민법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민법, 민소의 민집에 또 이상한 형식에 뭐 이것저것 나오니까 최신 판례에 할 게 많죠. 근데 조금 다행인 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변시 6개월 전 판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상반기 판례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판례를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요 민재 기말고사인 최신 판례가 나와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변시에 좀 도움이 되죠. 로클럭 시험까지 공부한다면 민사 형사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겠죠. 공법은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이 민재실 문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례형이 양을 길게 쓸 수 없어요. 그냥 이제 질문하면 답하고 결론부터 답하고 이유 얘기하고 답하고 이유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 시험이에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이 그런 형식이잖아요. 특히 올해 기록형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더 그래지잖아요. 말만 사례 기록형이지 객관식기랑 비슷해요. 질문 던지고 답하고 던지면 답하고 이렇게 계속 쓰고 나가야 종치면 끝나는 시험이지 뭐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뒤에 걸 백지로 내게 돼요. 그래서 점점 민재실 시험과 변시의 간극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요. 뭐 소장을 내는 이유가 판결문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판결문 쓰는 게 민재실이거든요. 소장 쓰는 게 변시잖아요.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기본 강의는 6회 정도 할 건데요. 우리 그 안에서 저 교환을 보면서 민재실 시험이 뭔지를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민재실이나 로클럭 시험에 나왔던 쟁점들을 볼 겁니다.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수업 자료, 강의 노트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그냥 수업 시간에 PPT로 띄웠는데 몇 년 전부터 아예 책으로 나눠주잖아요. PPT 템플릿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노트를 한번 일독하고 가면 수업을 들으시면 되죠.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언급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때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제 그게 수업에서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그래서 과제를 좀 풀어볼 거고, 사례형, 기록형.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위주로 해서 예상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덩달아서 이제 최신 판례도 한번 정리하고, 가능하면 첨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를 마무리하면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 2번, 일요일 날 2번, 다음 주 토요일 날 2번, 이렇게. 토요일 날 2번, 주말에 이 2번 하는 게 사실 저도 짜증나고 여러분도 짜증나요. 알아요. 알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일에 할 수는 없잖아요. 평일엔 딴 거 하셔야죠. 예습인데. 주말에 어차피 노실 거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나와서 그냥 논다는 마음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민재 과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강의를 하기에는 좀 민망한 내용이에요. 그냥 민재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민재 과목이 뭐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건 그냥 선배한테 들어도 돼요. 그건 어쨌든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게 한 파트가 있고,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우리 민재나 로클럭 시험에 나왔던 주제들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이건 사실 기존에 했던 다른 여러분들 변시 공부하는 거에 복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민재든 뭐 변시든 그릇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어차피 민사법이에요. 내용이 어디 우리가 뭐 물리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고득점을 하죠. 그걸 모르고는 절대로 고득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스킬만 알아서는 고득점 안 되죠, 당연히. 고득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사람마다 다르겠죠. 로클럭을 우선 선발을 노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등수 안에 들어야 돼요. 그때는 학점도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학점이 3점이 겨우 넘는데 3.0 몇이에요. 근데 이거 잘 봐서 로클럭 했던 분이 있어요. 좀 많이 잘 봐야죠, 그렇게 되면.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내가 전국에서 뭐 5등 안에 든다. 뭐 면접에서 침만 안 뱉으면 될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서울 고등이나 이런 데 가겠죠. 뭐 그런 거라면 좀 많이 잘 봐야 돼요.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앞부분보다 뒷부분, 민재 과목이 뭔지 이거보다 우리 민재실이나 로클럭 시험에서 나왔던 쟁점을 스크린할 때 잘 들으셔야 되겠죠. 상당 부분 아는 쟁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나온다니까, 이 시험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쟁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거예요. 근데 주말에 좀 시간 써서 아는 쟁점이지만 한 번 더 스크린 해보자는 거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 뭐예요? 뭐 민사재판 실무 기본이라는 교환을 한번 볼까요? 5시 반까지 하고 밥 먹고 10시 좀 전까지 하고 빠이빠이 하면 되겠죠? 가실 때 꼭 소독하시고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대중교통 타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근데 이게 걸려도 뭐 죽지는 않는다면서요. 치사율은 되게 낮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공포감을 갖죠?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저희 집의 입구에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손세정제랑 세스코에서 하는 몸에 뿌리는 거랑 뭐 알코올 솜이랑 와이프가 다 갖다 놨어요. 그걸 다 하야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그거 보세요. 2페이지. 왜 기획했는지가 장황하게 쓰여 있습니다. 뭐 이래서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중요하다 이거죠. 민재실은 민사법 전반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쟁점. 민재실에서 언급되는 쟁점은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중요한 것만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걸 한번 스크린해 보는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만 민재실의 검토 보고서라는 특별한 시험이 하는 형식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변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뭐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관련이 되겠죠. 직접 검토 보고서를 쓰는 문제는 변시에 안 나오지만 그 당사자의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는 거,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사례형 문제를 보거나 변시 기록형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으로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올해 기출 문제 보면 변시 민재나 로클럭 쟁점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뭐 원래 중요한 쟁점이니까 출제가 되기도 했고, 뭐 출제자가 그 사람이 해서 출제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래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음에 뭐 민재실 과목에서 좋은 학점을 얻으면
뭐 좋지 않겠어요? 취업할 때 우리가 민법 총칙 A뿔보다 민재실 A뿔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취업할 때 학점을 보느냐? 뭐 이제 변시 성적이 공개되는데 굳이 학점을 볼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 보고 인상 보고 뭐 그러고 뽑지 않겠어요? 하나 더 본다면 변시 성적 정도 아닐까요? 물론 이제 뭐 아버지의 힘 이런 건 당연히 제일 먼저죠. 그건 영순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학교 그다음에 인상일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그래도 학점을 본다면 민법 총칙, 형법 총칙보다는 민재실, 형제실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긴 안 썼지만 혹시 취업을 뭐 이렇게 우리 대형 펌에 가겠다. 그렇죠. 그럴 때도 뭐 요건 좀 나중에, 요건 좀 제가 이론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다음 밑에 혹시 로클럭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우선 선발 노리셔야죠. 굉장히 잘 봐야 될 거예요. 이 로클럭이 일단 되면 나중에 판사 생각이 있다. 그럼 경력법관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경력법관은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 보다도 로클럭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아직까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뽑아놓고 보면 그래요.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경력법관은 시험을 보니까 시험 성적과 그다음에 로클럭을 거쳤는지 뭐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경력은 다 비슷할 테니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로클럭을 거친다면 꼭 판사가 목표가 아니라도 대형 펌 갈 때 좀 유리하겠죠. 여러분들이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대형 펌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그럼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가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면 로클럭 거쳤다가 가는 것도 좋죠. 약간 세탁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선 선발을 노리셔야 되고.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막막하죠. 저도 그랬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뭐 판례집도 나오고 책들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지가 그래도 좀 낯설진 않은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연수원 교재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학교 시험이랑. 그래서 좀 거리가 있었어요. 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민재실 과목을 안 들으실 분들은 사실 이거 들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3학년 1학기 민재실 과목에서 A뿔을 받는 게 목표니까. A뿔인데 그 전국 등수가 몇 등이냐 그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학교 성적 A뿔이 나올 뿐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A뿔이지만 전국에서는 500등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니까. 그래서 이 3학년 1학기 과목에서 A뿔 받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그냥 A0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그냥 혼자 하시면 되죠. 열심히. 우리 이제 A뿔 받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기본에서 뭐 하냐? 이거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예습이에요, 예습. 수업을 듣기 위한 예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민재실 과목이 뭔지를 보고 다음 주에 그 수업 자료인 강의 노트라는 게 있어요. 민사재판 실무 강의 노트. 그 이제 공동 구매로 아직 책을 안 사셨겠죠? 샀나 안 샀나? 하여튼 비슷해요. 강의 노트를 한번 스크린 해볼 겁니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쟁점, 강의 노트에 있는 판례, 또 그 강의 노트에 좀 이렇게 교수님이 좀 불러주는 판사님이 불러주는 판례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안 나와요. 그 외에 나온다면 굉장히 기본적인 판례들, 기본적인 쟁점들입니다. 그건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쓸데없는 말이 있네요. 우리가 좀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실무 과목이니까 조금 요령이 필요하죠. 실무 과목과 기본 과목의 좀 차이는 반드시 공부 잘하시는 분이 좋은 점수를 얻지 않는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기본 과목은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죠. 공부 많이 하시고 양이 많고 이런 그래요. 특별히 뭐 저 시험 기간에 말리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그분들이 좋은 학점을 받습니다. 근데 실무 과목은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인물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거나 의외의 인물이 좋은 점수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팁들을 여기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그런 말들을 써놨죠. 우선 민재실 기말고사에 출제되는 내용을 담을 그릇을 먼저 여기서 하셔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수업을 제끼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학교 수업 잘 들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시험에 나온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 직전에 다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을 한번 반복할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심화죠. 시험 직전에 시험에 출제될 쟁점들을 추려서 반복하자. 그게 이제 아마 심화 과목일 거고요. 여기서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입니다. 학교 수업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3학년 때 1학기 때 이제 3월에 하겠죠. 이렇게 하면 A뿔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아까 뭐 A 한 제로 정도 생각하신 분들은 혼자 하자 이렇게 한 게 A뿔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이유가 모르겠어요. A뿔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 탓인지 모르겠어요. A뿔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꼭 다 쓰고 완벽했어야 A뿔이 나오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나보면 뭐 그냥 몇 개 백지 내고 사례 좀 몇 문제 망치고 기록 피고 한두 개 빠뜨려도 A뿔이 나오더라고요.
동료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동료들을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A뿔 받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선 선발되겠다 그럼 그 정도 안 되죠.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학점도 충분하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뭐 똑같은 조건이면 나를 뽑겠다. 그러면 A뿔 받으셔도 돼요. 근데 뭔가 어딘가 좀 부족하다 지금까지. 근데 로클럭 되고 싶다. 그럼 다 쓰셔야 됩니다. 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다 쓰는 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심화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민체질 수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체질 수업. 2학년 2학기 때 형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시겠죠. 뭐 형제나 민제나 과목만 바뀌지 비슷해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형제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이 가번에 우리 민제실 과목을 왜 하는지 수강의 목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표가 아니라 수강의 목표, 강의의 목표는 판결문이죠. 판결문. 민제실 과목은 원래 판결문 작성을 배우는 과목이죠. 연수원에서 만들어진 과목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제 없어요. 이건 뭐 이미 연수원도 42기인가요? 그때부터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없고요. 로클럭 거쳤다가 경력 채우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직접 쓸 일은 없죠. 판결문을 쓸 일은 판결문 판사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변호사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쓸 일은 없지만 배웁니다. 왜 배우냐? 판결문을 얻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 변호사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아시겠지만 변시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증은 주잖아요. 4월에. 그렇죠? 4월에 줘요. 변호사는 소장 쓰는 사람이죠. 물론 송무 변호사. 송무하지 않는 변호사는 필요 없지만 송무 변호사는 소장과 답변서와 준비서면과 이런 거 쓰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사건 선임하는 사람이지만 사건을 선임해야 뭘 쓰겠죠. 그게 더 중요하지만 선임된 사건에서는 원고라면 소장을, 피고라면 답변서를 쓸 거예요. 그거 왜 쓰냐고요? 판결을 받으려고 쓰는 거죠. 뭐 추심해 주려고 쓰나요? 추심해 주려면 신청서를 써야죠. 뭐 압류 신청서 이런 거 써야죠. 소장은 판결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판결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이요. 변호사 시험은 소장을 쓰는 거지만 전부 승소하는 소장을 써야 되잖아요. 아시지만 일부라도 패소하는 소장은 변시에서는 오답이잖아요. 근데 전부 승소하는 판결문, 전부 승소하는 참 소장, 뭐 이게 판결문이죠. 뭐 질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가로 안에 써놨는데요. 변호사 시험에서 작성하는 소장이 결국 전부 승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문에 가까워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변시와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로스쿨에서의 민제실은요, 연수원 민제실과 좀 달리 판결문 쓰는 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판사님이. 그렇지만 시험은 판결문을 쓰는 게 아니고 검토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연수원 민제실에서는 판결문 작성도 하고 검토 보고서 작성도 하지만 우리는 판결문 작성 안 하고 검토 보고서만 작성합니다. 검토 보고서는 판결문의 초안이죠. 판결문을 쓸 수 있게 일종의 축약해서 요걸 이제 판결문의 기재례대로 쓰면 판결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시험을 기말고사 때 보는 겁니다. 따라서 판결문에만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판결문에서만 쓰이는 거. 연수원에서는 하는 거. 우리 안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판결문 앞에 있는 그 형식적 기재사항 안 씁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우리는 검토 보고서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검토 보고서의 기재례를 좀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검토 보고서, 판결문 작성의 초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토 보고서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수업을 들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 보고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도대체 무슨 교재냐 이거죠. 민제실에도 시험 범위가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시험 범위가 없죠. 이건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냥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등등에서 중요한 내용, 이게 시험 범위입니다. 거기에 최신 판례. 그렇지만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가. 이것도 시험인데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에서 시험을 내겠지. 설마 교재에 없는 걸 내겠어요? 그래서 교재를 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4페이지에 가시면 교재가 정리돼 있죠. 첫 번째 박스는 기본 교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 구매하는 교재가 될 거예요. 뭐 이거 다 사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뭘 사냐면요. 민사재판 실무 강의 노트 2번. 요건 당연히 사요. 요거 없이는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민사실무 수습 기록. 요것도 봅니다. 요게 이제 과제에 나오는 기록형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되고요. 민사실무 2는 사실은 요걸로 여기서 중요한 걸 뺀 게 강의 노트이기 때문에 굳이 뭐 수업 시간에 볼 필요는 없는데 보통 공동 구매합니다. 연수원에서 나오는 민사실무 1, 민사실무 2가 있어요. 이건 민사실무 2. 민사실무 1은 민사 변호사 실무이기 때문에 소장 쓰는 거라서 민사실무 2. 보통 요 정도가 기본 교재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 과제는 아마 프린트로 나눠주게 될 거고요. 사례형 기록형.
매주 나눠줍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건사실론 교재는 뭐 굳이 연수원 교재를 볼 필요 없죠. 연수원 그 11,000원짜리 얇은 거 어렵죠. 여기 해설이 좀 들어가 있는 책들 뭔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록시험 공부하면서 요건사실론 없이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 사셔야죠. 그럼 사세요. 근데 그거 아니라면 뭔가 있죠. 프린트가 있든 뭐 찌라시가 있든 뭐 있지 않겠어요? 요건사실론. 그래서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연수원에서 파는 책은요 너무 얇아요. 너무 얇습니다. 기타 저는 이거 안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것들 뭐 공동구매 하실 분은 하시면 돼요. 공동구매 리스트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안 합니다. 그러나 기본 교재입니다. 공식 교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 2번, 3번까지가 여러분들이 민사재판 실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재고요. 나머지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요. 기존의 교재로 가름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적을 조금 더 좋게 받겠다. 그럼 두 번째 박스 정도까지 보는 것도 좋죠. 수습기록 2가 있어요. 기록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데 분량은 비슷해요. 그 말은 이제 한 개의 기록에 양이 많다는 거죠. 전체 책의 두께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기록이 좀 복잡하고 뒤쪽에 가면 필요 없는 시험에 안 나오는 기록도 있어요. 어쨌든 수습기록 2 적어도 쟁점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나오는 민사재판 실무 1학기, 2학기, 3학기 빠져있네. 3학기 기록도 있어요. 거기까지도 욕심을 내시면 참 좋은데 어쨌든 연수원의 민재실 기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연수원 앞에 복사집이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의 전압 판결은 당연히 보고 가셔야죠. 3년 정도의 전압 판결은 변시 문제면서 민재 문제이기 때문에 1년분 부족합니다. 3년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3년분 중에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변시 공부하면서 다뤘던 것들인데 혹시 빠진 게 있나 스크린을 해야죠.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제가 볼 때 뭐 A뿔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서 20등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박스까지 좀 보셔야 돼요. 3학기 기록이 있어요. 좀 어려운 기록인데 뭐 연수는 이제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연수원의 민사 변호사 실무가 있어요. 민사 실무 1. 이건 이제 소장 쓰는 건데 쟁점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쟁점만이라도 한번 스크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원에서 봤던 시험 문제들 지금은 없지만 수시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로 사례형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우리 소장의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게 있어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주문을 기재하는 연습 자료가 있어요. 요거까지도 하시면 참 좋은데 뭐 현실적으로 세 번째 박스까지 가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변시가 이게 1기, 2기, 3기, 4기까지만 해도 5기까지만 해도 변시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변시가 이렇게까지 이상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도 됩니다. 여유가 좀 있었어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의 변시는요. 쥐랄 같죠? 누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만큼 여유가 잘 없죠. 변시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박스까지 가시는 분은 좀 드뭅니다. 두 번째 박스까지만 잘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공부량을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실무 과목에서는. 결국 시험에 나온 걸 잘 쓰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 시험에 나온 거 못 쓰면 공부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잘 추려서 잘 대응하면 됩니다. 양을 계속 늘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여기 안 썼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변시를 보는 교재들이 있죠. 여러분들 뭔가 있죠? 민법 뭐 있잖아요. 민소도 뭐 있겠죠 설마. 뭐 아무것도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있냐의 문제지. 그건 계속 보셔야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시험에 붙어야 로클럭이 되지. 로클럭 선발돼도 변시 떨어지면 로클럭 못 돼요. 아시죠? 우리 유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0이에요. 0. 나싱이 되는 거예요. 안 기다려줘요. 그래서 변시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교재, 변시용 교재를 반복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암기입니다. 암기. 제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암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저도 사실은 암기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험이 아닌 영역에서는 뭐 이해를 하고 뭐 해야지 뭐 외우면 뭐. 근데 이 시험에서는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이것처럼 시간이 부족한 시험에서는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답을 다 쓸 수 없어요. 아는 걸 다 쓸 수 없고 암기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느려진단 말이에요. 답안 작성하는 속도가. 근데 이 시험은 변호사 시험 이제 여러분들 6월에 모의고사 보죠. 6월에 졸시를 보죠. 첫 번째 졸시. 우리 6, 8, 10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풀셋으로 보시면 한번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재는 형제 보셨잖아요. 민재는 형제보다 시간이 더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답을 쓰려면 빨리 써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우리 아직 워드가 아니라 이 손으로 쓰는 거니까 내가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글씨를 포기하시든 펜을 좀 잘 나가는 걸 쓰시든 그건 하시고, 뭐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필기 속도인데 뭘 써야 될지 생각하면서 쓰다 보면 이게 다 못 써요. 뒤에 거 백지가 나온다니까요. 생각 안 해야 돼요. 그냥 보이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변시도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암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기엔 시간이 우리 너무 없다니까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적극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해야 고득점이 나온다는 점을 정말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실무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의뢰인을 마주 앉아서 의뢰인이랑 상담을 하는데 의뢰인이 뭘 물어보는데 판례나 조문을 찾아보면서 얘기한다. 이러면 저 같으면 선임 안 합니다. 딴 데 가요. 좀 몰라도 알아야 되고요. 자꾸 이제 뭐 좀 틀려도 어차피 의뢰인은 모르니까 틀려도 자꾸 암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판사는 더더욱 그렇죠. 뭘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신경 쓰세요. 자, 이 답원의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돼요. 혹시 형제실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형제실이랑 동일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죠? 판사님 들어오실 거고요. 한 판사님이 몇 개 학교를 맡기 때문에 어떤 판사님을 만날지는 뭐 복불복이죠. 그렇죠? 강의력이 좋은 판사님이 오시면 좋은 거고, 뭐 훌륭하시지만 혹시 읽어주시는 분이 오면 뭐 좀 그런 거고, 뭐 그거 다 복불복이에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판사님 잘 만나야 되고요. 다만 다행인 건 수업 자료는 전국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판사님은 잘못 만날 수도 있지만 자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국 자료를 놓고 해설하시고 과제 내주고 해가면 다음 시간에 강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형제실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계획서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몇 페이지예요? 강의계획서가 있죠? 이거예요. 뭐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뭐 이게 작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똑같아요. 여기서 주제만 조금씩 바뀔 거예요. 똑같아.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형제실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뭘 조심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 강의 계획서만 보면 강의 주차가 전부 몇 개냐면요. 13번인가요? 13번 하나요? 수업 13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뭐 금요일인가?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13번 하는데 이 13번이 다 대등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형제실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시험에 안 나오면 안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아니면 뭐 그냥 시간 낭비한 거죠, 솔직히. 그래서 좀 강약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하는 시간에 잘 들으시고, 중요한 거 아닌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보시면 첫째 주에 적어도 검토 보고서 작성 요령, 요건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검토 보고서 작성 요령. 요거는 물론 그 판사님이 강의를 안 해도 어느 정도 검토 보고서 작성 요령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또 혹시 모르잖아요. 특별히 언급해 주실 게 있는지. 그분이 어차피 그런 분들이 채점을 하시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에 나오는 그 과제, 이제 이런 과제들이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과제를 잘 푸시는 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우리가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시험장 가서 하시면 되니까 뭐 굳이 우리가 먼저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이걸 반드시 쟁점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과제 2도 있는데 이 과제 2 요건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기록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쭉 진행하다가 거기 6주차 때 가면 모의 기록이라는 게 처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제와 모의 기록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언급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럼 그 앞에는 노느냐? 뭐 그건 아니고요. 수업 중에 언급한 혹시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불러주는 판례라든가 뭐 이런 거 잘 필기해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수업 중에 언급하는 판례 잘 듣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어차피 변호사 시험 기록이랑 완전히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변시 기록형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과제도 있고요. 7주차에도 과제가 하나 있네요. 법정지상권 과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볼 텐데 아시겠지만 이 시험은 중간고사가 없죠. 중간고사가 없어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다 뒤로 일단 미룰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간고사 없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형제실에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재 기말고사는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과목을 다 본 다음에 보는 학교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다른 과목 보기 전에 보는 학교도 드물게 있어요. 뭐 어쨌든 이 다른 과목과 민재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루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대충 포기하고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공부를 미뤄두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적어도 주말에는 그 주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자료는 좀 버려야 됩니다. 자료를 버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니까 수업 듣고 필요한 자료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껴안고 가면 마지막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학교는요, 이 기말고사를 보통 토요일 날 보는데, 뭐 올해도 아마 토요일이었나 뭐 금요일인가 하여튼 하루 날 잡아서 봐요. 그 전날 다른 과목 시험이 다 끝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공부할 시간 없다니까요. 근데 그때 자료를 껴안고 있으면 뭐 이제 막 자료만 껴안고 울다가 시험 보러 가요. 그러지 마시고 버려야 됩니다. 그때 버리세요. 그렇게 정리는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게 민재 과목은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비슷하단 말이에요. 수업 내용이 매년 비슷하고 자료도 매년 비슷해요. 완전히 없진 않아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세요. 6번 강의 6주차에 가시면 모의 기록 1이 70-12예요. 이거 옛날 거라서 그래요. 이게 70-12면 내년에는 70-13, 그 다음엔 70-14 이렇게 뒷넘버링 가지번호만 늘어나요. 그럼 뭐냐면 똑같은 기록인데 쟁점이 1개나 2개 정도 추가되거나 바뀌거나 뭐 그러는 겁니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컨대 13주, 12주 차에 뭘 할지 알아. 작년 강의 액수를 보면 되거든요.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2주 전쯤에 자체 종강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연습할 시간이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과목 기말고사에 치여서 이거 정리 잘 못하고 기말고사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1주차까지는 수업 진도 따라가시다가 뒤에 2주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상황에 맞춰서 뭐 자체 종강하는 게 결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서 했던 것들 연습하고 그다음에 잠깐 다른 과목 기말고사 보고 그다음에 민재 기말고사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난 3학년 1학기 때 들을 과목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민재시만 하면 되지만 통상 그래도 한 4과목 정도는 들으시더라고요. 3학년 1학기 때도. 그래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민재 기말고사.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중간고사 없고요. 보통 이렇게 봐요. 이 사료형과 기록형의 배점은 좀 약간 매년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록형이 좀 더 배점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갭이 더 컸는데요. 갈수록 이 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록형이 좀 더 배점이 커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 시험 시간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4시간이에요. 아마 2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간 안에 사료형과 기록형을 다 봐야 돼요. 그 안에서 시간 배분은 여러분 자유지만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기록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기록형부터 손대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나마 익숙한 사료형부터 붙들고 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기록형에서 백지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리 좀 잘하셔야 되고 좀 과감해야 돼요. 스스로 사료형에 대한 타임을 정해 놓으시고 그게 뭐 4시간이니까 뭐 1시간 반이 되든 1시간 40분이 되든 여러분 정하신 다음에 그거 오버되면 그냥 덮어야 됩니다. 뭐라도 쓰고 덮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록형에서 백지 내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밑에 썼지만 이 채점 방식이 점수를 더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까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도 써야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백지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써야 됩니다. 뭐라도. 그러니까 이제 답안을 쓸 때 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아는 문제를 잘 쓰는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알아요. 쟁점을 알아요. 그러면 좀 허접하게 써도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는 문제를 뭐 얼마나 잘 쓰시려고요. 예를 들면 거기 사료형 10점 만점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답안 완벽하게 써도 7점 이상 안 줄걸요. 안 줘요. 채점자가 원하는 기준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쟁점이면 아무리 대충 써도 글쎄요 5점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걸요. 어차피 쟁점과 결론이 맞기 때문에. 그럼 불과 1, 2점 차이인데요. 사람이 이제 수험생은 아는 문제에서 뭔가 아는 걸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쓰고 양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뒤에 있는 아는 문제를 못 쓰거나 아니면 모르는 문제를 진짜 아무것도 안 쓰는 백지, 최악이란 말이에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시든 민재실이든 아는 문제는 짧게, 모르는 문제는 좀 많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주거든요. 모르는 거 뭐라도 써야 됩니다. 판례를 쓰든 조문을 쓰든 그래야 점수를 주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엔 이것 때문에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이 잘 안 되고 공부 좀 허접하신 분들이 좀 좋은 점수 받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점수를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뭐라도 써야 돼요. 뭐라도. 그러려면 아는 거를 최대한 짧게 쓰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유형은 사례형과 기록형이에요. 사례형과 기록형입니다. 사례형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례입니다. 변시에서 맨날 보는, 잠깐, 아니죠. 변시에서 맨날, 변시 아직 안 봤죠, 우리는 참.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뭐 사례 문제 구경을 하셨잖아요, 변시 사례형. 이걸 물론 우리가 실제 시험 상황에 맞게 세팅해서 풀셋으로 보신 분은 아직 없겠죠. 그거 이제 6월에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3시간 반 동안 보는 사례. 그거잖아요, 그거. 네. 그거랑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 문제가 좀 길고요. 그거보다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답안을 좀 더 짧게 쓰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7줄 이내로 써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10줄 이내로 써라, 이런 문제도 있고, 간단히 써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간단히 써야 됩니다, 간단히. 우리 말 길어지는 거 싫어해요. 그거는 판사님들의 특성 같아요. 판사님들 말 길게 하면 짜증냅니다. 이제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년에 이제 변호사 될 텐데, 이제 우리 의뢰인이 제일 이뻐 보일 때가 상담하러 올 때 아니겠어요? 상담하고 선임 계약하고 이제 돈 줄 때 제일 이뻐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좀 그런데 말이 길어지면 피곤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사실 필요한 게 요건 사실이에요. 나는 요건 사실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내가 소장 쓸 수 있어요. 나머지 경위 사실은 그냥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보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요건 사실을 우리 고등학교 때 안 배우기 때문에 항상 경위 사실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길어지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판사님은 더한 것 같아요. 법정에서 드라마처럼 변론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그러면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실 거고, 그거 아니더라도 말 길어하는 거 싫어하고 결론 나중에 얘기하는 거 최악입니다. 진짜 싫어해요. 우선 결론부터 질문을 던지면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소장도 청구 취지가 앞이지 청구 원인이 앞이 아니에요. 우선 청구 취지부터 뭘 원하는지부터 쓰고 왜 그런지는 뒤에 청구 원인. 판결문도 주문이 앞에 오고 결론, 기각, 인용 이게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이유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 먼저, 근거 먼저인데 그 근거가 짧아야 된다고요. 짧지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형,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례형이지만 조금 다른 면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신경 쓰세요. 다만 제가 여기 사례형에도 썼지만 사례형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사례형과 기록형의 배점 간극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형을 망했다 그러면 A+안 나옵니다. A+ 나오려면 사례형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잘 본다는 게 100점 만점에 90점 이러면 로클럭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망치면 안 돼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사례형 잘 봐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민재실의 사례형은 무조건 판례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사실 변시도 그래요. 변시도 판례 말고 학설 우리가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민재실은 더더욱 무조건 판례입니다. 이 판례인데 이 다행인 건 이 판례가 대부분 수업 시간에 다룬 판례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면 최신 판례. 그것도 아니면 완전 생 기본 판례. 이것도 모르면 민재가 아니라 이제 변시가 안 되는 판례. 이런 판례들이니까 그거는 어차피 변시 공부 하실 거니까 거기서 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룬 판례와 최근 전압 판례 정도, 이 정도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과제에 나왔던 판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도 제가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고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수업을 잘 듣는다는 게 앉아서 필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기말고사를 잘 보는, 우리 목표는 기말고사잖아요. 이게 딴 거 없어요.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말고사와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의 유형을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자, 사례형 문제는 패턴이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지 번호까지 해서 변시랑 똑같아요. 가지 번호 쳐가지고 가로 간 다음에 가에서 다시 1, 가에서 2 이러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10개 정도예요. 문제 형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결론만 쓰는 문제가 있고요. 결론과 근거를 쓰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만 쓰는 문제가 그래서 인용하니, 인용되니, 적법, 타당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그 결론을 주문의 형식으로 쓰게 나옵니다. 주문은 이제 청구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르죠. 청구 취지는 내가 100% 원하는 거지만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100이 아니라 7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인용 주문이 있어요. 어쨌든 주문의 형식으로 결론만 쓰는 문제가 있고요. 결론과 근거를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 근거형 문제에서의 결론은 주문 형식으로 쓰진 않아요. 그냥 적법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리고 논거를 쓰고 이 논거는 당연히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간략하게 쓰셔야 돼요. 대놓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걸 길게 쓰시는 순간 뒤에 백지 나온다니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시작하고 하면 끝나 있어요. 정말 시간 정말 부족해요. 그러니까 길게 쓸 이유도 없고 길게 써도 안 됩니다. 짧게 써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뭘 모르는 사람이 말이 길어지잖아요. 아는 사람은 말 길게 안 합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장황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는 문제는 간략하게 쓰시고 모르는 문제는 장황하게라도 쓰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뭐 주문을 쓰는 거든 아니면 뭐 결론, 근거, 형이든 어쨌든 사례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맞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고 있죠? 변시에서도. 우선 사실관계부터 보시죠. 사실관계 안 보고 펜 드시는 분은 없죠? 사실관계를 먼저 본 다음에 자, 사실관계를 읽다 보면 뭐가 머릿속에 스쳐가지 않나요? 이 사실관계를 읽는데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없다. 그럼 뭐 못 쓰는 거죠. 그거는 뭐 소설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주로 판례든 조문이든 학설이든 이렇게 떠오를 텐데 우리 시험, 민재시 시험은 무조건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읽으시면서 판례가 스쳐가야 됩니다. 머릿속에. 판례 우리는 그냥 판례 사안을 사실관계로 바꿔서 내기 때문에 판례가 스쳐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판례가 학습이 돼 있어야 되죠. 스쳐간다는 건 학습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스쳐는 가는데 이게 원고 청구 인용인지 기각인지 동그라미인지 X인지 잘 안 떠오른다 이러면 이제 찍든가 이렇게 할 거고요. 시간도 많이 쓸 거예요. 따라서 판례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소멸주어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결론이 분명히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에 맞게 결론만 쓰는 거면 결론을 주문 형식으로 쓰시면 되고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판례에 놓은 것도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관련 판례가 떠올라야 된다는 게 민재든 변시든 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사례형의 사실관계로 내기 때문에 그럼 모든 판례를 공부할 때 사실관계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느냐? 그럼 무슨 뭐 우리가 1학년처럼 뭐 인터넷 들어가서 판례 원문을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미친 짓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판례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판결 요지만 보시면 되죠. 판결 요지에 사실관계를 요약해 놨잖아요. 판결 요지를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건 이제 강의를 듣든가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알겠다고 원문을 찾는 순간 그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지금 뭐 선행학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 요지 위주로 거기서 사실관계와 결론과 근거까지 다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판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재시 사례형이 변호사 시험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채점 기준표가 있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리고 크로스로 채점을 한다는 것도 똑같은데 채점 기준표가 변시보다 훨씬 세분화돼 있죠. 여기는 뭐 0.1점, 0.2점 막 이렇게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각자를 하나 빼먹으면 마이너스 0.1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좀 판례 놓은 거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렇게 좀 외워두는 게 좋죠. 변시는요, 사실 제가 이제 변시 사례형 할 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변시 사례형에 대비한 판례 학습 방법은 우선 결론을 외운 다음에 놓은 거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두 개 외우는 거예요. 하나만 써줘도 되는데 혹시 하나 생각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개 정도 외워서 이제 생각나는 거 써주면 되지만 민재는 가능하면 한 네 개 정도 외웠다가 두 개나 세 개 정도 써주면 좋죠. 왜냐면 각각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정치하게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로클록 되고 싶으시면 근데 그냥 A뿔 받고 말겠다 그러면 뭐 하나만 해도 돼요. 근데 뭐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여튼 사례형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기록형. 요게 이제 좀 낯선 유형인데 내용은 똑같지만 형식이 좀 낯설어요. 검토보고서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이 검토보고서는 기록을 줍니다. 요게 이제 매년 바뀌어요. 바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시험의 기록형보다는 쉽습니다. 그건 정말 확실해요. 변호사 시험에 민사 변호사 시험 소장 쓰는 거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답이 있어요. 문제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이제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더 없어요. 변시보다 시간이 더 없고 뭐 쟁점이 뭐 엄청나게 꼬여 있는 거 없어요. 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 시험의 기록형은요 뭐부터 출발해요? 상담일지부터 출발하지 않나요? 변호사 시험의 기록형 혹시 문제 보셨겠죠? 1페이지가 뭐 알림 이런 거 알림이란다. 뭐 일러두기인가요? 뭐 그걸 빼고 나면 실제 기록 첫 페이지는 상담일지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만나서 들은 얘기를 자기가 정리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무슨 내용 증명이니 통고서니 막 이런 것들이 있다가 증거 자료들 뭐 등기부나 판결문이나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제 소장 써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변호사와 일반인,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아마추어.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장황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 사실만 얘기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쟁점을 뽑아내야 되니 좀 어렵죠.
근데 이 민재실은요, 첫 장이 뭐냐면 소장입니다. 소장. 기록의 출발이 소장이에요. 판결문을 쓰는 거라니까요. 판결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소장에서 기록이 시작해요. 소장은 일반인이 안 쓴다니까요. 이 변호사 다 선임해서 변호사가 써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들이 없다고요. 다 법률 용어가 있고 요건 사실에 맞게 조금 정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이라고 하잖아요. 1회 변론기일, 2회 변론기일 열리고요. 그 변론기일에서 오고 간 말들을 정리한 변론 조서가 주어져요. 자, 변론 조서는요, 법정에서 판사와 대리인들, 변호사 간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뭐 쟁점이 뭐냐, 쟁점이 이게 맞냐, 그럼 맞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거기 특히 판사님이 얘기하잖아요. 판사님이 얘기하는데 오류가 있겠어요. 완벽하죠. 답이 다 있다니까요. 변론조서, 소장 뭐 이런 데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고 어떻게 쓰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자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변시보다 쉽다. 만약에 민재실의 형식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거지 같아요. 올해 변시는 그나마 양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양이 진짜 쥐알 같아서 그렇지. 근데 막 7회 변시 이런 건요 정말 풀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연수원에서 나온 기록들 뭐 다 봤고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기록도 다 보고 변시 변모 기록도 다 보고 소장을 못 써도 이틀에 하나씩은 맨날 사무실에서 쓰고 앉아 있고 준비 서면도 하지만 7회 변시 같은 문제를 3시간 동안 풀으라고요? 정답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성적 고려로 8회 시험에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9회 시험은 난이도는 조금 낮췄지만 양을 또 늘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회죠? 대충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자고요. 민재실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믿으세요. 판사님 믿으시면 돼요. 변론조서에 적혀있는 판사님 말은 정답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다고요. 이 시험은, 검토보고서는. 그러니까 이 형식을 등한시하면 그래서 공부량은 많은데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건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판결문을 쓰는 건데 판결문을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마음대로 쓰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가지고 항소하면 또 다른 판사님이 보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판결문에는 약속한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검토보고서에도 약속한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형식도 좀 암기하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여기서 차별화가 좀 돼야 됩니다. 내용은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은 다 비슷해요. 정답을 주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볼게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암기해야 될 실질이 있고 암기해야 될 형식이 있는데 실질은 이런 것들이에요. 기록형과 관련해서는 요건사실과 판례예요. 요건사실 판례 당연하죠. 우리 뭐 변호사 시험도 그렇잖아요. 변호사 시험도 우리가 기록형에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청구 취지 쓰는 법, 기재례, 그다음에 요건사실, 그다음에 판례 아니에요? 그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빵꾸 나면 이제 좋은 점수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건사실을 아셔야 인정사실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에세이 쓰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청구마다 주요 사실이 요건사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질문은 쟁점은 다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당연히 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가 실질이고 형식은 요 네 가지.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 네 가지 정도의 형식을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빨리 쓸 수 있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하나씩 해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넘버링 요건 뒤에 그 메모 3번인가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넘버링 순서 별거 아니죠. 근데 요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넘버링을 자기 마음대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요거 뭐라고 그래요? 아라비아 숫자 쓰고 가나다라 쓰고 반가로 쓰고 양가로 쓰고 그 다음부터 뭐 점을 찍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하나하나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이거 정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과감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는 문제는 좀 부족해도 더 어필하고 싶어도 그냥 펜 놔야 된다니까요. 딴 거 써야 돼, 딴 거. 아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는 거 잘 쓴다. 혹은 내가 아는 거니까 이 정도 쓰자. 점수 차이 별로 안 나요. 아무리 잘 써도 만점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꼭 아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쓰는 게 목표지 잘 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 쓰면 A+ 나옵니다. 정말. 근데 끝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하면 진짜 A+ 나와요. 다 쓰면 나온다 이 생각하세요. 다 못 쓰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백지는 그냥 점수가 그냥 날아가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변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쉴 건데요. 예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도 시험 볼 때 그런 고민을 했었고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쓰게 하는 거 시험 문제를 빨리 쓰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시험인가? 아는 것들은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시험 아닌가? 이 시험이 그지 같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와서 실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놓고 무슨 뭐 하루 종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한 사건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판사님은 더더욱 재판 한번 보셨잖아요. 재판 가보시면 5분 단위로 재판이 있단 말이에요. 재판 일주일에 많으면 2번 하는데요. 5분 단위로 재판 일정이 오전 오후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건을 가지고 천천히 검토하면 뒤에 사람들 집에 못 갑니다. 우리 6시면 퇴근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는 것도 능력이고 판사도 경무잖아요. 재판 일주일에 한 번, 2번 하고 나머지는 책 방에서 요 판결문 쓰고 검토하고 또 중간중간에 조정도 하고 정말 예외적으로 현장 검증도 가고 또 자기도 사람이니까 뭐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뭐 이러다 보면 한 사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쟁점 파악해서 빨리 쓰는 게 능력이죠. 그것도 능력이고 중요한 테스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클럭 선발 관련된 무슨 뭐 그 고등법원에서 뽑거든요. 고등법원 판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요. 고등법원에서 원하는 로클럭 인재는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기가 숙달되어 있는 사람을 원한대요. 우리 뭐 창의적인 거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 뭐 대법관 돼서 하시고 결국 이제 판례 기존에 있는 판례 법리에 맞춰서 사실관계 빨리 적용해서 빨리 써내고 빨리 납품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우리 빨리빨리 납품해야 돼요. 여러분 사건 하나 주고 검토 보고서를 써주세요 했는데 일주일 만에 온다. 그걸 이제 납기를 못 지킨 거죠. 그거는 이제 잘릴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탁하면 뭐 밤을 새든 뭐하든 다음 날 뭐 이렇게 나와줘야 좀 일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렇게 거부감 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내년부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 하려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빨리 할 수 없어요. 잠깐 쉴까요?